자, 이제 전자화폐 시대에 이 조폐국, 화폐를 만드는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조폐국이란 금은 덩어리를 녹여서 동전을 만들던 곳을 말합니다. 그 물리적인 화폐를 만드는 공장이죠, 공장. 이렇게 앞선 시간에도 같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장간처럼 그 금문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자르고 두들기고 녹이고 뭐 도장을 찍고 해가지고서는 뭐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에요. 공장이에요. 돈 공장이에요. 돈 공장. 자연 상태의 금덩어리가 조폐국을 통해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금덩어리든 동전이든 똑같이 그냥 금입니다. 이를 동전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게와 함량을 표시해서 매번 일일이 무게를 재고 성분을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따라서 조폐국이 없는 금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덩어리를 가공해서 좀 더 편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다급한 정직하지 못한 왕들이 금을 빼돌리는 용도로 조폐국을 이용하기는 했었어도 조폐국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금으로 금을 만들 뿐 아무런 가치도 더하지 못하는 곳이 맞아요. 그 현대의 조폐국은 지폐를 인쇄하고 동전을 주조하는 곳을 말하죠. 대략 유튜브에 누가 올렸던 남이 만들었던 현대의 조폐국이 그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잠깐 구경 좀 할게요. 이 종이에다가 뭐 홀로그램 같은 거 무슨 특수 인쇄 같은 거 해놓은 종이를 갖다가 한 장씩 이렇게 뭐 날려 보내죠. 인쇄를 하려고 인쇄기에 이 동판에다가 이 옵셋 인쇄기에다가 이렇게 뭐 잉크를 묻혀가지고 돈을 이렇게 1차 인쇄를 하고 뭐 이거 인쇄기라는 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4도 인쇄가 이제 풀칼라가 나오는 건데 저렇게 색깔을 4번을 입히면은 이제 풀칼라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사도 하고. 와, 이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원판으로 줘도 가위로 오려서 잘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돈이 많네요. 돈 보니까 행복한가요? 배 아픈가요? 이거는 종이 재질이 워낙에 그 고급 용지다 보니까 그 종이 만드는 과정까지 아예. 아, 홀로그램 띠가 이렇게 입혀지네요. 종이 위에. 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인쇄라는 측면에서는 뭐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조폐국이. 위조 방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특수 인쇄 같은 거에 어떤 그런 기술의 집합체가 조폐국이에요. 근데 결국 조폐국은 필요 없다. 조폐국은 가치가 거의 0인 종이를 가지고 근데 0이라고 한 건 좀 실례네요. 아까처럼 그렇게 고급지로 만드는 거니까 종이값도 꽤 될 것 같아요. 일단 1000배 만배의 가치를 지닌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지폐가 가치를 지녔다고 착각한 바보거나 단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벌어보자는 궁지에 몰렸거나 해서 역사상 몇몇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지폐를 찍어내기도 했어요. 그냥 찍어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최근에는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그런 나라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뭐 어떤 그 뭐 전강기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독일 정부가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럼 당장은 표시된 금액대로 유통될지는 몰라도 시장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돈을 믿지 못하게 되고 돈으로 쓰일 기능을 곧 상실하고 맙니다. 이 짐바브웨 예를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다발로 싸들고 가서 뭐 먹을 거 식사 한 끼를 먹었다든가 뭐 100조 달러를 가지고 달걀 3개를 샀다든가 하는 이런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이 돈으로다가 달걀 3개를 사는 건 아니고요. 이 돈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이미 된 거예요. 어느 단계 넘어가면은.
아무도 달걀 장수가 이거랑 안 바꿔요, 절대로. 조폐국이 돈을 찍어내는 근거는 발행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자산은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반인들과 달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제한의 부채를 질 수 있다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돈을 찍어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여하간의 부채든 뭐 실물 자산이든 여하간 뭔가를 근거로 해서 종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지 종이 돈은 내가 대신 이 종이 돈을 가져오면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 실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지 돈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닌 건 아니에요. 돈이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에요. 돈을 무제한 찍어봐야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뿐인 거예요. 정부가 얻는 소득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노동으로 생산해낸 실질적인 가치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받은 부분입니다. 국민이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 쌀도 만들고 소고기도 만들고 돼지고기도 만들잖아요. 그거를 해서 떼어받은 거예요. 그런 정부의 소득을 담보로 화폐라는 부채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화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정부가 있고 이 소고기를 만드는 이제 그 농장주가 있고 근데 농장주가 본인이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 대가로 정부에 세금을 내요. 그 잡은 소 중에 일정 부분을 떼어서 10%면 10%를 떼어서 정부에다 이렇게 줘요. 옛날엔 이렇게 소고기로 줬어요. 직접 소고기로 줬어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정부도 이걸 가지고 뭐 해요? 그거 그날 다 먹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돈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부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치죠. 공무원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먹을 소고기죠.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소고기가 이렇게 갔으면 됐지 않냐 하지만 이런 상품이 한 100만 가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갖고 보관하고 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개입하는 거죠. 돈으로 주면 돈으로 받아서 이 돈으로 소고기 업자한테 가서 고기랑 바꿔서 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돈을 받는 이유는 이 종이 쪼가리를 받는 이유는 언제든지 이 소고기랑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받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돈이에요. 조폐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금을 다른 형태의 금으로 형태만 바꾸는 곳이었고 이미 존재하는 돈을 지폐의 형태로 바꾸는 곳을 조폐국이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돈이라는 거는 어떤 그 달아빠진 낡은 돈 같은 거를 갖다가 그 다시 회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의 종이돈을 다시 재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부상의 숫자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돈, 가치를 지폐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게 조폐국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기념주화를 만들기도 하고 늘 위폐와 싸우느라 발전된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유가증권을 인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조폐국의 역할에 정말 극히 일부 경미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 얘기고요. 여하간 조폐국은 이미 있는 돈을 그 물리적인 화폐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공장을 얘기합니다. 전자화폐 시대에 조폐국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면 돼요.